자, 계속해서 된동어미 화전가 33번째 행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잔디밭에 밀거니 안거니 한바탕 실컷 우노라니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부터는 여기에서도 했지만 안노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내용도 바로 다음 행에 이어지고 과거의 삶에 대한 어떤 그 신세한탄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3번째, 요거는 이제 좀 가로쳐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제시한 거고, 33번째 행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의, 신세한탄에 대해서 관련해서 본 자신의 기구한 삶이죠. 그래서, 기구한 삶에 대한 한탄과 서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한, 한탄. 또는 뭐 슬픔 또는 뭐 서러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한탄과 서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기 한의 정서라고 해도 돼요. 부녀자들의 삶의 한의 정서가 나타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 34번째 행으로 갑니다. 34행으로 가면 이 이후부터 이제 좀 번호로 쓸게요. 자, 모르는 안노인이죠. 자, 안노인 나오면서 하는 부분인데, 자, 모르는 안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노인을 먼저 좀 체크해 봅시다. 안노인, 동그라미. 자, 안노인은 동그라미 치는데, 이 안노인의 역할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된동어미의 어떤 그 살아온 내력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고향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몰랐습니다. 둘이 친척관계, 먼 친척관계인데 그걸 몰랐다가 결국은 친척관계임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된동어미를 위로하는 역할이다라고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된동어미를 위로하는 역할, 안노인. 근데 여기 요렇게 우노라니 하는 부분인데, 요 34번째 행은 이 안노인이 등장하면서 또 요 34번째 행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 행 전체적인 특징은 좀 서사적인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 구조식으로 봤을 때 서사적 구조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내부 액자식 구성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액자의 성격을 지니는 언급입니다. 가사라서 내부 액자라고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사문학, 바로 소설문학이죠. 소설문학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서사적인 구조로 봤을 때 이건 내부 액자의 성격이 있다. 안노인 나오면서 웬 사람이 설깨우나 하는 부분이죠. 그 행을 아직 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두 번째, 이렇게 큰 따옴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웬 사람이 설깨우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대화체적인 성격도 있어요. 마치 우리 송미인곡의 내용처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로로 정리해 볼까? 이 부분은 대화체적인 구성이, 대화체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 대화체적인 표현인데, 그 중에서 누구 얘기다? 안노인의 말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학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를, 이 작품에서 전체적인 출제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부분을 잡기가 굉장히 좋다. 작품 전체적인 특징이 서민 가사예요. 그 다음에 부녀자들의 어떤 기관 운명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먼 친척번에 안노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책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된동어미의 과거 삶의 내력을 이끌어내면서 문학적인 어떤 성격을 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일단 안노인의 1차적인 얘기네요. 설깨우나 34번째 행이었고, 35번째에서 울음 그치고 말을 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에서 35번째 행, 이제 번호로 들어가죠. 35번째 행도 역시 쭉 돼서 따옴표를 닫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안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안노인의 어떤 그 특징을 보면, 자,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유도하고 있죠. 안노인의 특징,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 유도.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는 말을 유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에서 네, 듣기를 한다. 그래서 네, 어떤 공감적인 태도를 네, 강하게 암시하고 있어요. 공감적인 태도가 암시되고 있다. 네, 하소연을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정이나 들어보세. 그래서 공감적 태도인데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로의 어떤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위로하는 말하기를 하는 걸로 정리해 줄 수도 있다. 위로. 자, 대화를 유도한다. 위로하려는 어떤 그 태도가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고 앞에서도 대화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위로의 말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35번째 전체적인 특징으로 좀 정리하자면 대화체인데 여기서 네, 극적 구성상의 구성의 특징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극적 구성이에요. 희곡, 시나리오 이런 것처럼 극적 구성을 하고 있다. 다음, 내 서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하는 부분이죠. 예의도 못 차리고 하는 부분도 이제 좀 나타나는데, 자, 내 서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 그래서 거기 또 큰 따옴표 합시다. 36번째. 이거는 시적화자, 된동어미의 말이겠죠. 그래서 내 서름 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큰 따옴표에서 내 서름 못 이겨서 이곳에 와서 우나이다까지 또 큰 따옴표로 닫아주세요. 자, 이 부분은 누구의 얘기다? 네, 된동어미의 말이죠. 된동어미의 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화체가 쭉 이어져요. 이렇게 따옴표를 하는 거는 누가 어떤 언급을 했는지 구분하자라는 의도예요. 무슨 서름인지 모르거니와 어찌 그리 서러하나.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네, 37번째는 역시 또 큰 따옴표 따로 해서 네, 36번째는 또 큰 따옴표 또 따로 합시다. 따로 해서 이거는 네, 안노인의 대화 또는 안노인의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핑퐁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네요.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서름 알아 쓸데없소. 여기에서 또 어떤 태도? 네, 자포자기하는 듯한 또는 자책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네, 38번째이죠. 역시 또 따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봅시다. 38번째도 전체적으로 따로 따옴표.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이어졌던 네, 된동어미의 말인데 된동어미의 말에서 어떤 태도가 느껴집니까? 좀 포기하는, 좀 힘이 빠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네, 체념적인 태도다.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네, 체념적 어조예요. 체념적.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된동어미의 말에서 이제 자기 운명이 기구한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힘이 빠진 체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께선 들어가오 내 서름 알아 쓸데없어. 예의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자꾸 우니 라고 하는 39번째 행은 대화가 아니에요. 자, 39번째 행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진술처럼 쓰여진 부분이지요. 자, 예의도 못 차리고 그만큼 이제 자기 감정이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못 차리고 땅을 허비며 땅을 긁어파며 자꾸 우니에서 여기에서 된동어미의 행동이 무엇인가? 자, 체면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꾸 땅을 파고 있어요. 객관적인 팩트겠죠. 그래서 네, 체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긁어 파는 거죠. 땅 파기라고 할까요? 땅 파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만큼 네, 앞에서 체념적이다 또는 슬픔과 한이 깊다, 서러움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행 한 땀 한 땀 정리해 볼게요. 다음 40번째 그 노인이 민망하여 곁에 앉아 하는 말이에서 여기까지 그죠? 그 노인이 하는 말이에서 네, 그 노인이 네, 하는 말이 하는 요 부분까지입니다. 요 중간에
요 두 행이 대화 중에 상황 설명이 끼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네, 하는 요 부분이 있는 요 부분까지 대화 중에 네, 상황 설명 표현을 사용하고 특징을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대화체가 계속 쭉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시적 화자인 듯한, 네, 된동어미가 쓴 듯한 시적 화자인 듯한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간 곳마다 그러한가, 이것 와서 더 설문가 하는 부분이죠. 역시 이것도 노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간 곳마다 그러한가 해서 41번째 행은 또 따옴표 하세요. 구분합시다. 간 곳마다 그러한가인데 여기서 네, 이곳 와서 더 설문가 해서 이곳 밑줄 칠까요? 이곳이 어딜까? 타지, 객지일까? 아니면 고향일까? 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곳은 네, 된동어미의 고향이겠죠. 된동어미의 고향에 와서 더 서러운가 하는 부분이죠. 뒤에 표현 더 있고 이렇게 따옴표 닫읍시다. 그래서 요거는 된동어미의 고향을 나타내는 이곳. 그래서 요 41번째 행은 요거에다가 요건 누구의 말이다? 네, 안노인의 네, 질문 또는 대화가 되겠죠. 질문하는 말이 되겠지. 다음 42번째. 간 곳마다 그러니까 이곳 오니 더 서럽소. 고향에 오니까 네, 더 서럽소 라고 해서 앞에 요것도 큰 따옴표 따로 하고 그러면 좀 나중에 볼 때는 좀 구분이 될 거예요. 이곳 와서 네, 고향에 와서 더 서럽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서럽소까지 큰 따옴표 닫고, 자, 이곳 와서 더 서럽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고향에 와서 더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것 같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고향에 와서 이 말인즉슨 첫 번째, 네, 화살표로 할까요? 네, 된동어미의 말이죠. 네, 된동어미의 대답에 해당이 됩니다. 대답 또는 말이라서 이거 문답법 사용됐나?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문답법도 부분적으로 맞다. 말이라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네, 플러스 네, 문답적 표현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문답적 표현 또는 문답법이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색깔 좀 바꿔서 네, 두 번째 이곳 와서 더 서럽소 하는 부분이죠. 고향에 돌아오니까 더 서럽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고 갑니다. 고향에 와서 더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인즉슨 어떤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느냐? 여기서 고향이 객지보다 훨씬 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고향에 대한 안식처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안식처, 마음에 위안을 주는 안식처의 이미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확장해서 내 설명을 꼬아낼 수도 있다. 다음 43번째 행으로 갑니다. 네,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에 43번째인데 중략 부분 줄거리는 뭐 여러 가지 문제집 같은 걸 좀 풀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43번째 행 부분 가기 전에 중략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네, 중략 부분을 보면 네,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네, 해서 요거죠. 아마 수능에 된동어미 화전가가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중략되는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수능 고전문학은 그대로 반영해주는 작품이 한 작품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내지 않고 이렇게 생략된 부분, 안 나온 부분을 네, 확장해서 낸다.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낸다. 라고 했을 때 중략 부분의 내용은 뭐냐? 일단 네, 안노인의 어떤 그 정보 전달이 있습니다. 안노인의 정보 전달인데 무슨 정보 전달인가 라고 봤더니 고향이 폐허가 된 거죠. 고향이
폐허가 됐다, 많이 망가졌다, 폐허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준다면 여기에 컨퍼런스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고향이 폐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현진건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보기로 제시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고향이 망가진 거죠. 고향이 망가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신 때 공부했을 수도 있는 네, 황석영의 네, 산포 가는 길, 이 산포라고 하는 이 고향도 네,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는 그 부분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네, 상실했다라고 하는 황석영의 산포 가는 길 이 두 가지가 보기로 강력히 묶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내신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파괴력이 있게 나올 수도 있다. 좀 문제를 꼼꼼하게 구성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 하얀색으로 쓸까요? 두 번째는 자, 요 안노인이 먼 친척임을 네, 알게 되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는 부분. 자, 먼 친척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고향에 안착할 수 있게끔 네, 고향 정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안노인이 된동어미를 고향에 안착, 네,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안착하게 도움을 주게 되죠. 누구에게? 시적화자인 된동어미에게 고향에서 그래도 좀 네,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43번째 행으로 갑니다. EBS 교재사에서 43번째 행이지만 사실 중간 내용 확 빠진 거예요. 네, 확 빠진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안방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 이게 알아야죠. 그래서 고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기거할 거처 같은 걸 마련해 주거나 막 그렇겠죠. 그러니까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대 자며 집을 따로 마련한 게 아니라 같이 있네요. 자,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해서 44번째 행에서 늙으나 젊으나 알 수 있나? 예, 밑줄 들어갑시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체크해보면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네, 고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집을 따로 내준 건 아니네요. 그래서 네, 안방으로 들어가니 처음 만난 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안노인이 있어요. 여기 그 이야기 안노인과 된동어미는 네,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나서 서로 모르는 사이다. 아직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먼 친척인 걸 알게 되긴 되는데 이 행 부분에서는 먼 친척인 걸 알고 있다가 통하지 않아요. 여기선 서로 모르는 사이다. 부끄러워 앉았다가 부분으로 가죠. 부끄러워 앉았다가 그 노인과 한대 자며 어휴, 그죠. 그 당시에 유교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부끄러워하는 부분인가요? 네, 부끄러워는 네, 된동어미의 심리죠. 된동어미의 네,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유교 문화적으로 보면 어이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했는데 그 노인과 함께 자며 노인과 한대 자며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이고 그죠? 네, 노인과 한대 자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러면 안 되죠. 네,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되죠. 시대상으로 보면 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살이 넘게 되면 한 자리에 같이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네, 유교적인 개념 또는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윤리에 위배가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개가하는 사람, 다시 재혼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거든. 근데 결혼도 안 했는데 노인과 또 함께 자. 이것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란 얘기지. 다음 45번째 행으로 갑시다. 이전 이야기 대강하고
신세 타령 다 못할러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전 이야기 하는 부분인가요? 이전 이야기는 네, 여기 고향 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향 오기 전 사연이라고 해봅시다. 고향 오기 전 사연을 다 대강하고 신세 타령 다 못할러라 하는 부분에서 네, 신세 타령 세모 들어가고요. 이것이 된동어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된동어미의 말이죠. 된동어미의 말의 네, 전체적인 성격을 신세 타령이라고 볼 수가 있다. 기구한 여성의 삶이죠. 기구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 못할러라. 그래서 안노인과의 인연이 돼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안노인의 집에서 함께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네, 벗어난 부분이다. 굉장히 사실적인 서민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세 타령이죠. 지금 네, 오늘 시작한 이 부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세 타령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신세 타령으로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다음에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네. 엉송이, 밤송이 다 쪄보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네, 다 쪄보고 하는 부분. 다 쪄보고 이거는 시련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시련과 고난이 컸다, 네, 고난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서러운 삶이겠죠. 다 쪄보고 하는 부분에서 시련과 고난이 많았다라는 점. 그 다음 세상에 별고생 다 해봤네에서 세상에 고생 다 해봤다. 고생 다 해봤네. 그건 좀 써볼게요. 다 해봤네 라고 하는 부분은 밑줄 쳐둡니다.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집약해 준 것이 네, 신세 타령은 말의 성격이고요. 말의 성격이고 요거는 자신의 삶을 단적으로 평가한 거죠. 그래서 네, 다 해봤네. 된동어미가 겪은 네, 삶의 여정이겠죠. 그래서 된동어미가 겪은 네, 삶의 고난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고난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네,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네요. 된동어미가 겪은 삶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46번째의 후반부 세상에 고생 다 해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세 타령 여기에서 끝났는데 여기에서는 좀 뭡니까? 아, 여기에서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좀 표시해 보면 자, 여기까지는 과거 사연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했죠. 노인과. 근데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지금 현재로 예, 시간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고 정리해 둬야 돼요. 지금 현재인데 그럼 이 현재 뭐를 하는 거냐? 아, 걔가 하지 마라. 해서 네, 젊은 17세대 네, 젊은 과부에게 네, 걔가 재혼이죠. 네, 재혼을 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 재혼 금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야, 다시 결혼하지 마. 인생 잣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팔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 해서 우리가 미리 구분하고 가자. 이 부분은 미리 구분하고 갑시다. 살기도 억지로 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 못하겠네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47번째로 넘어가면, 네, 이제 젊은 과부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47번째 줄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 살기도 억지로 못 살겠고, 재물도 억지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요거, 네,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음대로, 네, 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운명론적 사고, 뭐 체념적 태도, 슬픔, 한,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된동어미는 운명론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팔자소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운명론적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곳곳에서 나타날 거예요. 아유, 팔자소간이야.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해. 라고 하는 네, 생각을 그 당시 여인들이 갖고 있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네, 고약한 신명도 못 고치고 고생할 팔자는 못 고치네. 앞에서 이어지는 계속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8번째 행도, 네, 운명론적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팔자를 못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요거 1번으로 보는데 좀 더 구체화한다고 운명론적 사고로서 자신의 주어진 운명, 팔자는 못 고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팔자는 못 고친다. 굉장히 현실의 수동적인 태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팔자는 못 고친다. 네, 저렇게 인식하고 있고, 자, 그렇게 팔자를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건, 이 팔자를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 후에, 세상살이 경험 후에 깨달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죠. 경험 후에 깨달음.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다음에 얻는 깨달음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될 놈 될 안 되란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고약한 신명은 고약하고 고생할 팔자는 고생하지. 자, 대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또 반복적인 표현도 있고 해서 49번째 행은 첫 번째 표면적인 표현법이 대꾸법이고, 그 다음에 네, 반복적인 표현이 나타나죠. 반복법 요 두 가지가 쓰였죠. 이런 표현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이 표현법의 내적 의미나 특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그 자체적인 의미도 파악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돼서 네, 해석할 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운명론적 인식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바꿔서 된동어미는 네, 삶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둘째 문제고, 네, 삶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시련과 고난이다. 삶의 본질 또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이다. 시련, 고난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삶의 본질을 시련과 고난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 후에 어떤 인식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네, 좀 중복은 되지만 그래도 연속해서 쓰면 계속해서 운명론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행 계속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운명론적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자,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런 사람이나 되지 말자. 네, 고생대로 할 지경, 요걸 좀 문맥적 해석해 볼게요. 네, 고생대로 할 지경. 자, 고생대로 할 지경이면 역시 운명적, 체념적인 태도 또는 현실 수능적인 태도겠죠. 고생대로 할 지경엔 운명대로 요거는 내적 운명대로 산다면 요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운명대로 산다면 좀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운명대로 산다면 그런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을 좀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네, 세모치고 별표. 그럼 그런 사람의 의미는 뭘까? 첫 번째, 그런 사람,
네, 표면적인 의미는 네, 잘못된 사람 또는 잘못된 또는 네, 틀린 사람이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되겠지만 문맥적인 의미, 맥락적 의미를 보면 이 그런 사람은 개가한 여인이죠. 개가한 여성이고요. 네, 요걸 또 같은 말로 바꿨으면 네, 재혼, 다시 결혼한 거죠. 네, 재혼한 여성을 의미한다. 그만큼 그 당시에 재혼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았다. 살기 힘들 정도로 안 좋았다. 그런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이 부분 때문에 앞에 해석을 좀 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될 지경에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해서 옳은 사람으로 갈게요. 그런 사람은 여기 앞에 있으니까 51에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해서 옳은 사람 요걸 체크하겠습니다. 옳은 사람은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줘야 되겠네. 서로 대조적인 거니까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이에요. 옳은 사람. 자,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고 네, 수절하는 여성이죠. 수절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수절이라고 하는 것은 재혼을 거부하는 거죠. 재혼을 거절한다라고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는 혼자 살아가는 그 여인이 되지 그려. 아이고, 그죠?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남에게나 칭찬 듣지 하는 부분이죠.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하는 요 부분은 네, 52행 전체죠. 칭찬이나 듣지라고 하는 부분, 칭찬이나 듣지라고 하는 밑줄을 들어가면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 네, 재혼한 여성에 대해서, 네, 재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 그 당시 시대상. 달리 얘기하면 수절하는 여인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듣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는 네, 된동어미한테 보면 여기에서 된동어미는 네, 재혼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개가라고도 얘기하죠. 네, 재혼한 것을 네, 후회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재혼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자, 이제 53행으로 넘어갑니다. 자, 53행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EBS 교재로 보면 아마 블록 A로 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볼 부분인데 청춘과부 시집가려 하면 양식사 갖고 가서 말리려래 하는 부분이죠. 청춘과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청춘과부 일단 네모칸 쳐놓고 네, 청춘과부 네모칸 쳐놓고 자, 이 청춘과부는 된동어미가 재혼을 말리려고 하는 개가를 말리려고 하는 된동어미의 어떤 네, 충고 대상이죠. 충고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대화체적으로 좀 청춘과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네, 청춘과부. 자, 시집가려면 양식사가 가서 말리려네 하는 부분이네요. 자, 말리려네 요것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말리려네. 네, 요것도 네모칸 들어갑시다. 오케이. 말리려네. 별표 쳐놓고 앞에서는 굉장히 삶의 시련과 고난을 느껴서 힘들어했던 여성이 네, 말리려네에서 말리려네 부분은 네, 적극적으로 예, 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 네, 된동어미, 네, 어떤 개가라고 할게요. 재혼하는 걸. 개가를, 네, 적극적으로 말리려 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2번 이쪽으로 좀 당겨서 쓸게요. 네, 말리려네 하는 부분. 자, 그러면 이렇게 말리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짐작해 봐야 되죠. 자, 왜 개가를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하는가? 저 앞에 칭찬이라는 말이 저게 좀 참고가 됩니다. 자, 말리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개가를 해서 네, 개가해서
네, 행복한 보장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개가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 다시 재혼한다고 해서,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네,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앞에 저 칭찬 활용한다고 그랬죠. 저 칭찬을 활용해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 사람들에게, 네, 비난을 받는 거다. 네, 비난받음. 요렇게 간단하게 써볼게요. 욕 처먹어요. 속된 얘기로 욕을 먹어요. 쌍욕을 먹을 수 있죠. 겉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청춘 과부. 다음, 쉬운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차근차근 한 번에 가는 게 좋아요. 고생팔자 타고 나면 10번 가도 고생이지. 그래서 54행은 전체적으로 따로 미줄 필요 없이 계속 고생이거든요. 키워드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고생인데, 거기에서, 네, 고생팔자 타고 나면서 고생. 그리고 또 하나, 팔자를 타고 나면, 네, 앞부분에 있어요. 팔자를 타고 나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요건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가, 네, 운명론적 사고고요. 네, 운명론적 사고.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고생이 키워드가 된다. 그래서 네, 고생을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고생이 바로 두 번째죠. 네, 개가를 만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너무 고생을 하게 돼. 행복하지가 않아. 고생해. 이거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 칭찬을 못 들어.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가를 만류하는 이유가 이 고생한다라는 표현으로 네, 정리될 수가 있고, 다음 쉬운 5번째로 갑니다. 개가를 만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생을 해요.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행복하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요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날 수 있죠. 요건 ABC,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적절하게 묶은 것은 이렇게 해서 엉뚱한 거 하나, 두 개 넣고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네,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될 겁니다. 세 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 파생되는 것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다음 계속해서 28청춘 청상들아에서 28청춘이라고 하는 단어 뜻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28청춘 몇 세입니까? 28이면은 네, 16세. 28청춘 네, 16세. 젊은 16세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어리다고 하는데 네, 젊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젊은 사람 중에서 단어 뜻 체크하는 겁니다. 28청춘 청상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청상. 네, 네모칸 쳐놓고 청상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남편이 죽은 과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젊어서 남편을 잃은 청상. 네, 젊어서 과부, 요 정도로 써요. 과부가 된 사람을 청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상들아라고 해서 이 청상이 바로 충고의 대상, 조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언 또는 네, 충고의 대상의 경험적 충고를 얘기하는 거죠. 조언의 대상. 그래서 이 청상과 같은 말이 뭐다? 저 앞에 있는 청춘 과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청춘 과부하고 같은 말이 청상이다. 단어 뜻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따로따로 했으면 요 쉬운 5번째에서 또 하나 네, 참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단어 뜻 뭐 이거 번호 매기 좀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짐작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재혼하지 말라고 거듭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역사적 또는 네, 말을 바꿔서 네, 시대적 맥락으로 요거를 좀 해석해 볼게요. 시대적 맥락으로 보자면, 역사적 시대적 맥락으로 보자면 네, 그 당시는 유교적
관념 사회였습니다. 유교적 관념이 지배하는 사회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거에 또 같은 표현은 가부장적 또는 봉건적 사회구조죠. 봉건적 사회구조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사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데?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 당시가 가부장적 봉건적 사회, 한자로 보면 요거 한자성으로 보면 요즘엔 뭐 안 좋은 거라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전엔 그래도 꺼리낌 없이 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에요. 남존여비 사상과 관련이 되는데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남녀 문제를 구분해서 내지는 않겠지. 다음 56번째 행으로 들어갑니다. 56번째 행 넘어갈 때 청상들이죠. 충고의 대상들이 폭넓게 청춘가부, 충고의 대상, 폭넓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청상가부들에게, 청춘가부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다. 대상을 지금 막 확장한 거예요. 충고의 대상이 사실은 확장이 된 것이다. 다음 아무동네 회령댁은 21에 혼자 되어에서 회령댁인가요? 화령댁이네요. 자, 아무동네 화령댁이죠. 화령댁은 이제 자신의 말에 근거를 세우는 거죠. 그럴싸하게 근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재혼을 해서 개가해서 불행해진 사례예요. 개가해서 다시 결혼해서 된동어미도 물론 불행해졌지만 불행해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불행해진 사례 또는 예시죠. 사례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화령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21에 혼자 되어 하는 부분인데 요걸 읽고 그럼 이 화령댁을 굳이 된동어미가 또 끌어온 것을 좀 더 문제화시켜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분석을 해볼게요. 이런 화령댁은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들면서 개가 하지 말라고 자신이 말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 사례를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였죠. 설득력을 높이고자 이런 부정적 사례를 들고 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인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 화령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현실적으로 그럴싸하게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 사실성 또는 실제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사실성 또는 실제로 벌어진 일에 해서 실제성을 제시하고 있는 효과도 나타나더라. 단양으로 개가했다더니 겨우 5달 살다가 하는 57행, 그 다음에 플러스 58행인가요? 요거는 화력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5달 살다가 제가 먼저 죽었으니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하는 얘기죠. 제가 먼저 죽었으니 에서 죽었으니가 여기 58행이 있어요. 죽었으니 요 58행부터 요 부분 라인까지는 화령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령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화령댁의 삶의 내력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요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죽었으니. 그런데 58번째에 하나가 더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에서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요렇게 좀 꼬리가 붙었네요. 요건 밑줄 쳐서 분석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건 일찍 죽은 게 차라리 낫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낫지만은 요쪽으로 좀 당겨서 할게요. 남편 잃고 개가해서 죽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요런 의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찍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개가예요. 남성들이 다시 결혼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성의 개가 재혼이죠.
여성의 개가가 얼만큼 그 당시에 힘들었는지, 네, 여성의 개가 후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매우, 네, 힘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차라리 연료문, 수절에서 연료문으로 네, 비석이라도 세워지지. 다음 59번째로 넘어갑시다. 아무동네 장림댁은에서 여기 또 장림댁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똑같은 구조죠. 장림댁, 세모. 저기 있는 것처럼 개가에서 불행해진 사례 두 번째가 되죠. 요거는 그냥 옆으로 개가, 재혼이죠. 개가해서 불행해진 네, 사례 두 번째로 보면 되는데 똑같아요. 구조가. 해서 추가적으로 필기할 건 없습니다. 가스물에 청상되어 제가 춘광 하는 부분인데 제가 춘광을 못 이겨서 영천으로 가더니만 해서 똑같죠. 어떤 실제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약간 좀 다른 건 똑같이 가요. 부정적인 사례인데 장림댁에서 또 약간 바꿔지는 건 네, 춘광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 스스로 익히기 바랍니다. 네, 이성. 그러니까 장림댁은 남자가 그리워서 춘광 못 이겨서 영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천 네모칸 칩시다. 단어 하나만 바뀌네요. 저기에서. 자, 여기서 구체적인 요거는 장소 이름, 지명을 제시하고 있죠. 사람의 이름도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장소 이름도 나타나요. 그래서 앞에와 똑같이 네, 사실성 또는 네, 실제성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성, 실제성을 언급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럴싸하게 자신의 어떤 설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명과 지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로 좀 정리하면 여기에서 56행이죠. 네, 56행의 인명과 플러스 59행의 지명은 네, 장소 이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예요. 그래서 네, 설득력을 높인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설득의 근거 역할을 하는데 근거 역할이 강해진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싸하게 있잖아요. 실제 사람도 있고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도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된 거죠. 60행에 요거 60행이죠. 그래서 60행, 영차 59행이 아니라 여기 60행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행을 번호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60행의 지명을 제시한 부분은 설득의 근거이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1행으로 보면 네, 불행한 결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행한 삶의 결말을 나타내는데 마치 계몽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못쓸병이 걸려 안진뱅이가 되었다네 라고 해서 개가를 만류하는 구체적인 인명 지명이어서 불행한 삶이다. 불행한 삶의 결말을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개가를 말리는 자신의 주장이라든가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계속해서 자신의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는 서민가사이자 내방가사라고 얘기해요. 여성적인 내방가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원래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는 꽃놀이를 하면서 화전이니까 꽃으로 만든 음식이라든가 술 같은 걸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보다 그렇게 화전을 나가서
청상들과 모여 있을 때 17살짜리 과부한테 이거 충고해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충고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 정도 내용을 이해했다면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또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좀 꼬아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는 다시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략된 내용이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략된 부분은 어떠한 내용이다? 그 안노인과 만났어요. 안노인과 만나서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안착하게 도와주는 그 과정인데 서로 어떠요? 네, 몰랐던 사이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향에 안착하게 되죠. 그래서 안노인이 나왔었던 그 부분은 과거 회상적인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